소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안단테의 삶, 전원생활 이야기 제1부 누가 전원생활을 두려워하는가. 6번째 이야기 제목은 도시에서 글을 쓰시는 분들은 천재? 라틴어로 지니어스 로사이는 영어로 The Spirit of a Place다. 즉 그 땅의 수호신, 그 땅의 분위기나 기풍 또는 장소의 혼을 일컫는 말이다. 곧 그 땅의 정기가 인간의 정체성과 개성을 형성하는데 강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인간이 하는 일과 또는 살아가는 방식에 구체적 영향을 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 고흐는 프로방스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며 심지어는 매미들이 옛 그리스어로 노래하는 곳이라고 찬양했다. 그리고 세잔느, 마티스, 샤갈, 피카소, 고갱은 물론 수많은 예술가, 화가, 작가들이 이곳을 예술의 메카인 양 찾아들었다고 한다. 게다가 1950년대 프랑스 문화의 거의 절반이 이곳과 연관되어 있을 정도였다니 아마 프로방스의 지니어스 로사이가 무척 강했던 모양이다. 이처럼 세상에는 인간의 창조력과 상상력을 특별히 고무시키는 장소가 있다고 한다. 인간의 영혼에 내재한 강력한 예술원이 특별한 장소에 깃든 기와 맞부딪히면 거기서 위대한 영감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 그런데 공해에 찌든 하늘, 고층 건물들로 막혀 흐려진 시야, 매연에 의한 탁한 공기, 그리고 기청을 괴롭히는 온갖 소음으로 가득 찬 도시의 공간에서도 훌륭하게 창조적 활동을 벌이는 예술가들이 많다. 나는 그들이야말로 천부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의 도시는 영감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시각, 청각 등 모든 감각이 형편없이 유린당한다. 그들의 오감의 능력은 아마 초인에 가까울 것이라는 추측까지 하게 된다. 데이비드 소로우는 지성을 풍요롭게 하고 상상력을 낳게 하는 것은 영혼과 자연의 결합에 의해서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탁월한 문학적 재능과 상상력을 부여받은 천재들도 자연에서 창조성을 부여받았다고 고백한다. 나는 영문학을 전공하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특별히 글을 잘 썼다거나 또는 습작 생활조차 한 적이 없었다. 그저 늘 독서만을 즐겨 하였다. 그리고 가끔 일기를 쓰기도 했지만 무슨 문학적인 시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40세가 넘어 미국 생활을 하면서 신기하게도 글을 쓰게 되었다. 말하자면 레이트 블루머였다고 할 수 있다. 젊은 시절을 지나 늦게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을 미국에서는 레이트 블루머라고 부른다. 늦게 피는 꽃이라는 의미다. 그곳에서 내가 살던 집은 산과 들과 호수와 수목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전원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 사는 동안 글을 쓰고 싶은 의욕이 샘솟았고 글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다. 나는 내게 무슨 특별한 문학적 재능이 숨어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그곳 전원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나의 영감을 일깨웠고 나는 그 힘을 빌려 글을 쓸 수 있었다고 믿고 있다. 미국에 가기 전에도 잠재의식 속에는 글을 쓰고 싶다는 욕구가 조금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나는 도시 한복판의 복잡한 아파트에서 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영감의 통로가 차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미국 생활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오자 미국에서 그토록 글과 가까이 지내던 생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다시 복잡한 도시의 아파트 생활로 돌아온 것 외에는 개인적 신상의 일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다만 주거 환경이 변한 것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도무지 글을 쓸 수가 없었고 쓸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렇게 나는 빈둥빈둥 5년을 보냈다. 미국에서 습작 생활이 꿈이 아니었나 의심이 갈 지경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나는 전원에 살게 된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시 글을 쓰고 싶어졌고 이제 뭔가에 대해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인지 도시에 살면서 영감이 넘치는 글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 그들에게 경외심을 품게 된다. 그토록 메마른 환경에서 주옥같은 글을 쓰실 수 있는 그분들의 놀라운 능력 때문이다. 물론 그것이 바로 천재와 범인의 차이라 믿어진다.